소위 말해서 병과 초급 간부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까 아, 봉급 같은 게. 사실 우수한 고학력 인재들 내지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병사로 더 오게 되고 장교로 안 오게 되면은 더 차이가 심하게 날 것 같아요. 리더십 부분. 그렇지. 이제 그게 걱정되는 거야 지금. 저도 동의하는 게 네. 어쨌든 만약에 진짜 의무복무라고 치면은 내가 2년 동안 얼마를 모아갈 수 있을까가 사실 20대에 가장 되게 중요한 지표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병장으로 전역하는 거랑 중위 전역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으면은 굳이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심지어 복무 기간도 더 길고 그렇지. 시험도 쳐야 되고 하는데 물론 장교의 어떤 경험이나 리더십 같은 걸 배워가는 건 있지만 그런 거는 있지만 솔직히 돈이라는 게 되게 영향이 큰 부분인데 그게 힘이 없어지면은 현실적으로 이 확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 맞아.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리더십의 문제인데 지금 또 사실은 우리 병사들의 학력이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평균 학력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1학년 때 대부분 오지만 어쨌든 대제니까. 심지어 이제 그 군의관으로 와야 되는 의무사관들까지도 포기하고 병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군의관으로 오면 37개월인가 복무해야 되거든. 공중부군이나 그걸 오면은. 그렇다고 뭐 봉급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더 배려를 해주고 있지만은 택도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그런 고학력자들이 병으로 가는데 장교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오히려 인관시키면 안 될 것 같은 사람까지도 인관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리더십이 엉터리인 장교가 왔을 때 장교로 오고 싶었지만은 복무기간도 길고 봉급도 뭐 시원찮아갖고 병으로 간 그런 고학력자들을 과연 제대로 리드를 할 수 있을까? 아마 더 이제 힘들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군 학군단에 있다가 이제 해병대로 이제 갔다 그랬잖아요. 간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에서 그 육군 학군단 3학년, 4학년 생활을 했고 그 인간 직전에 그 육군에서 해병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해병대로 전환을 한 후 전환 교육을 받고 해병대 소위로 인간을 한 케이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장기 복무 희망자가 아니었고 단기 복무를 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 메리트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육군 ROTC로 가면은 28개월인데 해병대로 가면 24개월, 4개월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게 사실 가장 컸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해병대 이미지나 그런 거를 제가 또 위상이 좀 높아 보이고 한번 가는 거 그냥 좀 빡시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체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제가 좀 배울 게 좀 많겠다, 좀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커가지고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네. 그러면은 작년에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해병 사건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해병대 지원하고 병사들 지원하고 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나 모르겠네. 저는 엄청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전역 직전에 해병대 모병 관련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모병할 수 있다 이런 글을 쓰면서 정리했던 내용이 있는 게 왜 지원하냐고 했을 때 그냥 멋있어서 자부심 딱 이거 하나인데 그 가장 큰 포인트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저만 하더라도 나 해병대다 라고 좀 더 당당하게 말했던 게 사실 이렇게 뉴스에서 관련 기사가 나올 때는 굳이 말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해병대 지원 이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던 게 되게 안타까웠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네요. 이해가. 그 해병대 그러면 빨간 명찰에 팔강모 해서 뭔가 딱 야 해병 멋있다. 뭔가 있는 이거 하는 어떤 그 자부심. 여하튼 해병대를 바라보는 그런 따가운 시선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지원하는데도 조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네. 개인적으로 그 사건을 접하면서 지휘관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선배 장교분들의 이제 행보를 보면서 약간은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은 의무복무자라 하더라도 장교로 와서 2년 하고 나가지만 그것도 내가 병으로 갈 수 있지만 내가 장교를 원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간부는 자기가 원해서 왔지만은 병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그렇다 그러면 전투관이든 평상시 같은 때의 지휘관의 가장 큰 책무는 이 병사들을 처음에 부대에 왔을 때 온 모습 그대로 18개월 뒤에 부모님 앞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게 가장 큰 책무인 거지. 그런 측면에서 사고가 이제 안 나는 게 가장 좋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났을 때 지휘관이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명확하게 책임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
우리가 뭐 흔히 하는 것처럼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하는데 그 말이 그냥 뭐 빈말이 아닌 것이지 그 말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이제 뭐 법적으로 뭐 따지고 하는 거는 내가 논할 바는 아니고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단지 이제 군대 생활을 나도 뭐 지휘관으로서 오래 했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상하급 지휘자 간에 잘잘못을 따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볼썽사납고 그것이 조직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조직의 사기를 꺾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는 것 같아. 책임은 위에 사람이 지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군대 생활하면서 그렇게 해왔어요. 내가 사단장 할 때도 실제로 대대장이 잘못한 게 아닌데 뉴스에 뭐가 보도됐다 그래갖고 상급 부대에서 대대장을 보직해임 시키라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상급 부대에 얘기했지. 대대장이 뭘 잘못했냐. 그럼 나를 먼저 보직해임 시켜라. 나를 사단장을. 그렇게 해서 대대장 2명을 보직해임 되지 않고 처벌 안 받도록 했었는데 이런 일도 이제 상급자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명령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밑에다 얘기했을 때 밑에 사람이 질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왜 해석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냐 이거야. 저 옛날에 어떤 장군은 그랬다 그러잖아. 명령지를 만들어서 밑으로 내리기 전에 중령 중에 가장 머리가 좀 나쁜 이해력이 떨어지는 중령을 불러다가 야 이거 읽어봐. 그 여기서 읽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밑으로 내리고 해석이 안 되면은 다시 썼다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정확히 내려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대나 대대에서 내려오는 무슨 이제 작전 명령지 같은 게 있으면은 제일 끝에 가면은 수령 후 보고라는 게 있어요. 그 수령 후 보고가 뭐냐. 연대장이 지휘통제실에서 명령지를 대대장한테 중대장한테 내려보냈는데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하고 복명복청이 안 되니까 그 수령 후 보고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 거야. 그러면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연대장이 명령지를 받았다. 그럼 쫙 읽어보고 전화해야 되는 거지. 예, 이 명령지 수령했습니다. 차고 이렇게 하면서 명령 내린 사람이 제대로 해석했는지 못했는지를 또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을 안 거친 것도 상급자 책임인 것이고 또 명령을 밑에서 곡해 오해하도록 한 것도 상급자가 명확히 적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셨는데 어떤 점을 좀 가장 많이 좀 느끼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 나눴던 대화 내용을 떠나서 중위 출신과 이제 장군 출신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내가 많이 공감을 받고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군에 대입했을 때 이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뭔가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좀 큰 도전이잖아요. 그게 좀 해소가 되면은 좀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군대에서 이제 우리가 제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있으면은 아무리 위에 사람이 편하게 얘기하라 그래도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도 그런 역할을 좀 상급 지휘관들이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얘기 들으니까 이제 곧 이제 7월달이라 그랬나요?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위해서 이제 몽골로 출발한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여정이 짜여질지는 모르지만은 참 젊은 사람으로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럽기도 하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1년 뒤에 많은 이야기거리를 들고 다시 한번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강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요. 자, 고맙습니다.